우선 좀 실례지만 어떻게 인사이동 안 가고 유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예, 현재까지는. 지금 밑에 직원들은 이제 또 그때 나 바뀌는데, 그렇죠. 네. 단장님은 아마 연말까지 계실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좀 그 다음에 진상규명과장, 박경영 과장, 네. 예, 거기도 뭐 현재로서는 아직 뭐, 그 전번에 나 할 때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심사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예. 너무 또 자주 바뀌면 또 문제가 되니까. 예. 심사과장 오늘 뭐 일이 있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그 대리를 네. 아니 그 심사관이 있어야 되지만 뭐 같은 집안이니까 네. 제가 3월 제가 알기로는 28일 50명하고 4월 18일 100명 소위원회 통과를 시켜놓고 5월 22일까지 위원회 결정을 낸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뭐 보류가 되고 중앙위원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좀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회장 오셨을 때 566명이었잖아요. 예, 502에 7.6.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 708명으로 내려가지고, 예. 708명이면은 3월달하고 4월달에 결정된 걸 포함시키는 액수입니까? 예, 예. 그럼 150명 정도가? 143명. 그렇지, 그러니까 143명, 예, 약 150명. 예. 그럼,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전남 실무위원회 보내지 않았죠. 개인한테는 절대 예, 안 지금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위원회. 예, 서명 결제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예. 그런데 그게 내 전번에 왔을 때도 예. 부단장한테도 이야기하고 다들 이야기했는데 서면 결제도 지금 이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중앙위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냐면은 전부 참석 결의를 하고 서로를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원칙은. 그거 이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저희가 자료를 이제 묶어가지고 서면을 하더라도 해당 그 부처에 보내면은 예. 그것도 심도 있게 또 검토해가지고 그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가 되게 자료를 그냥 올린다 해서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따라서 되게 심도 있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납득이 가네. 예. 그 서면 결제라는 걸 듣고는 다 웃었는데 정리 없더니 그래 되면 그 많은 숫자를 다들 그렇죠. 비상임이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일 보면서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하되 뭐 그게 하대명이 그 안에 넣고 있는데 이제 더 늦추는 거. 뭐 유족들이 갑갑증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소위원회 그런 숫자가 결정됐다는 데에서 혹시 들었지 않나 다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유족이 뭐 40, 50대 든다니야 늦어도 뭐 50, 60대 정도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거의 뭐 75세 후반기에 다 들어가고 그리 되니까 이제 조급증이 나는 건 당연하지요.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가의사 지원단에 있으면서 그 유해 봉안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유해 봉안. 예, 태평양에서 최초로 제가 이제 그 유해를 모시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유족들이 다 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가 그 당시에 국경이 봉쇄되고 해가지고 수시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유족분들도 되게 이렇게 늦지만은 또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족들은 그런 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거 당연하죠. 수시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은 여기 여순 유족회도 다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전부 고령이. 그렇죠. 예. 네. 80이 나이. 네. 나야 뭐 나도 80 너인데 그래도 아, 되게 정정해 보시네. 그래도 뭐 다들 무리는 못해요. 맞습니다. 그런 나이대고. 그 다음에 지금 알다시피 10월 달에 이제 법적으로 진상규명이 완료돼야 되는데, 알다시피 700명 그걸 144명을 포함하더라도 뭐 9% 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90%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전번에 배 단장 이야기는 연말까지 기간 연장을 전제로 하고 연말까지 3,000건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두 번째 진상보수 기획단실에서 박 과장 할 때 나는 안 올 줄 알았더만 또 참여를 했대. 그때 이야기가 회장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3,000건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사실상 이게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하는데 또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게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위원회에서 올렸지만은 또 이게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절차가 있으니까 심사 그 조사원들 한 분 한 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기한 내에는 사실상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다고 이게 중단될 수가 없으니까 이 위원회가 연장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회통합지원과 법을 주관하는 데는 행정안전부 사회통합과 통합지원과인데 거기 가서도 제가 설명을 했고 연장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뭐 필요성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또 그 행정정부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정법안 새롭게 이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6분이 또 새로 그쪽에 새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 인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특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순 그 추진단이 주철은 여수갑부 출신 주철은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그는 구성돼서 지금 이제 개정법안 이시에서 보완을 전반적인 수정이 1차 알다시피 특별법이 행안부 수정안에 의해서 많이 수정돼 버렸어요. 재단법인도 빼고 의료 지원, 생활 지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또 보충할 건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개정법안이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또 전적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를 맡게 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알다시피 지금 결성되어 있거든요. 시민단체를 중심하고 유족하고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총선 전에 입후보한 후보들한테 서약서까지 다 받고 그랬어요. 당선이 되면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 사실 그 사건 처리는 이제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60건 내외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소위원들이 이제 심의하시는데 하루에 심의할 수 있는 적정 한계가 60건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서면하고 대면하고 투투를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형화되고 확실하고 근거 있는 거는 서면을 돌리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건 정도는 처리할 목표로 해서, 그러면은 연말에 저희가 그거랑 직권 결정이 좀 동의해서 이제 유족해야 돼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직권 결정이 법이 이렇게 진화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유족한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본회의에 그 의결되면은 바로 공고도 띄우고, 근데 진화에서 온 자료가 이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알려드려야 될 텐데, 이름밖에 없으니 알려드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자구책으로는 우리 신청한 이름하고 성함하고, 진화에서 온 이름하고, 동명의 사람 줄였어요. 근데 이 사람 100%가 옛날에 장담 못 죠. 동명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명단을 빼서 주소를 하면 우리 사전 통지 다시 할 거예요. 네. 근데 아예 주소도 모르는 사람도 대다수 있고, 그래서 유족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공유도 하고 널리 알려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동의서를 주시면 우리 일반 절차에 순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그냥 직권으로 결정하거든요. 조사 심의 결치지 않고 지속하게.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진화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게 919명인데 그 중에 절반만 좀 수월하게 되신다면. 아, 그거는 진화에서 넘어온 여수사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걸 분명히 네. 직권을 진화에서 900건. 네. 팀장님, 네. 제들 생각으로는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네. 이제 조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위원들이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소위원으로 올릴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네. 결정은 이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지방에서 충분한 그 조사를 않고 올라온다는 결론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올라온 것 중에 예. 이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주 객관적인 증거는 예. 저희들 봤을 때 굳이 재검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법을 바꿔가지고 소위원회 위원장한테 다 예구하고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에서 다시 중복으로 뭐 조사 절차를 걸 필요 없으니까 또 이 건에 대면을 하다 보면은 그 심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걸 넣지 말고 선을 돌리고 정말 정황 증거 보증인서 관련된 거요. 이제 그거는 우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가급적 어떤 정황 증거라도 우리 나라 기록관이라든지 말씀하신 그 정황이라든지 그 정황이 그때의 역사의 사실 맞는지 그거는 우리 책무기 때문에 물론 믿고 안 믿고 그건 참 다르고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나는 현재 건설 감리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구학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렸던 그 감리 보고를 딱 와서 보고 한 사람을 믿고 하는 건데 그거죠. 근데 이제 그 비율을 좀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도에서 하는 거는요. 우리가 판단해서 그 의견만 올리는 겁니다. 실무위가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아니고 이제 의결 절차를 하지만 이거는 우리 중앙위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보낸 거지 그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올라온 것 중에 지금 12건이 기각됐고 이번에 지금 이렇게 이번 소위 3차 올라온 거 보니까 상당히 기각이 많아요. 왜 기각이 됐습니까? 네? 그 12건 기각이 그러니까 된 거예요. 희생은 맞는데 네. 이게 요소 사건하고 관련성이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 법에서는 요소 관련성이 입증되고 그 이후에 사망이냐 행군이 이렇게 유형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관건은 요수 사건 연관성이거든요. 근데 기각건은 다 희생은 당했는데 이거는 요수 사건하고 연관성이 짓기가 미비하다, 관련성이 없다 해서 기각이지 희생은 안 당했다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이제 신청 조사기간이 48년 10월 19일부터 54년 4월 1일까지 지리산 입산금지, 네. 이게 54년 되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알게 쉽게 이해하자면은 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해서 대량학살이 또 일어나요. 네. 보도연맹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족들 자체도 애매한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뭐냐면은 13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기이기 지나이 때에 신청한 이유가 거기 나온 거예요. 대개 보면은 사망연도가 문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망연도가 그 점을 내가 전번에 이영일 소위원장이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전 형무소, 대구 형무소에서 군사재판 확정 판결을 받은 기록은 자료가 나온 거는 그건 100%지. 국가에서 발행한 기록이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형무소에 있다가 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진 건 7월 초순경에 이제 많이 죽었는데, 이제 이런 대량 죽은 정황이 이게 뭐냐, 과연 한국전쟁으로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순환경이냐. 근데 유족 입장으로 봐서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참고로 여순환경이 일어났을 때에 지방에서는 요시 차린 대장을 경찰서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거진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하니까, 철퇴에다 다시 수보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와보니까, 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요시 차리니까, 이건 여순환경 때 안 죽고 살았는데 틀림없이 인민군에 부역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죠. 그래서 뭐냐면은 많이 죽였어요. 그렇다면은, 죽은 날짜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기점이 되지만은, 사실 죽음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죽음의 원인은 한국전쟁부터 빨갱이다. 예를 들어서 빨갱이가 낙인 찍혀서 요시 차린 대상이 돼서 수사 대상이 정보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갖다 어느 쪽으로 잡느냐, 사망 날짜에 맞추냐, 아니면 뭐냐면은 원인에 맞추느냐, 그걸 자체 내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사망 날짜를 할 것 같으면 한국전쟁으로 보내도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지 않아요. 그 예전에 말씀대로 지금 소위원회가 그런 관념이 장립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매뉴얼 자체를 만들라 그랬어요. 네, 그런 선례대로 이것도 판례의 일종이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결정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결정례가 쌓이고 또 이렇게 원칙이 쌓이다 보면 이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60건이지만 이제 소위원들이 이제 경험치나 쌓이게 되면은 이걸 100건 올리고 또 서면은 돌리고 또 이거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듣다가 반가운 이야기인데, 서면 뭐냐면 조사하고 대면 조사를 병행해서 심사를 병행한다고 하면 속도가 불어나지, 빨라질 수밖에 없죠. 최소 100건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되면 되죠. 자, 일단은 조사위원들이 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이제 행정안전부장 국무총리 지금 면담 요청을 해놓고 지금 사표를 낸 분을 만나봤자 사표 쓰고 나가면 끝나니까 새 총리가 나오면 만났을 때 단단히 다짐을 받으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적어도 조사 보고서가 20페이지, 30페이지 되잖아요. 많은 사람 30페이지, 적어도 20페이지 평균. 그러면 60명을 한 달에 한다 해도 60명을 타이프를 친다 그러면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368. 그러니까 1800페이지가 넘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치는 인력을 가지고 부족하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행정부 장관 같으면은 행정부 안에 지금 직원이 막된 숫자가 있잖아요. 과거에 총동을 한가에서 한 2명씩 내지 1명씩만 차출시켜가지고 투입하는 거야. 단기간에 여기에. 투입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타이프를 하루에 그냥 일주일 이내에 다 칠 수 있는 이런 것을 왜 못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재부에 이야기해가지고 기재부에서 하면은 인건비 든다고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세금이 거치지 않은 거에 뭐 제가 좀 엄청난 부연 숫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조사 보고서 올라온 걸 가지고 일반 행정 직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전문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판단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행정직이 해야 될 거는 저희가 또 행정직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제가 찾아가서 이거는 전문 인력이 충원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전문 인력을 좀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전문의에 들어오면 더 좋죠. 예, 기재부서님.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개정법을 전부 머릿속에 지금 제가 넣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일하기 더 편하게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무슨 점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별로 지역별로 유형 구별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집단 학살이 많으니까 200명 30명 그런 단위로 학살을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이런 학살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 유형은 거기다 몰아 넣어가지고 그냥 판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합리적이고 그게 정확성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추측에 대략 이번 결과가 140명 분에 대한 그 결과가 언제 정도나 나올 것 아, 같습니다. 144명이요. 예. 아, 이거는 뭐 이달 안에는 끝나겠네. 예. 예. 아무튼 오늘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기자회견한 거 있어요. 9시 뉴스하고 KBS, 8시 SBS 뉴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좀 참고 자료를 좀 삼아 주십시오. 오늘 뭐 같이 가셨어요? 아니, 안 가고, 이제 나중에, 예, 지역에서 회장님들만 가신 거예요? 아니. 그것도 가지도 않고, 뭐냐면은, 이제, 몇 사람, 그 지역에 있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시민단체하고. 예, 시민단체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내용 증명을 이제 중앙에 보냈었거든요. 저는 이제 외가에서 그 외할아버지하고 이제 그 동생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희생이 되셨는데, 이제 동생 할아버지는 이제 그 대구 형무소에서 이제 그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 대구 형무소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올 2월에 유족 결정이 이제 그 희생자 유족 결정이 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이 나서 만성리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작년 그 7월에 여기 이제 중앙위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게 안 되고, 뭐 소위원회 결정례가 이제 그게 뭐 쌓이고 있다고 이제 뭐 조금 기다리라고 그런 이제 답변서를 제가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법회의 그 객관적인 그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조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위원회, 실무위원회 조사, 이런 거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늦어지는지. 아마 그 공문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 오기 전에 이제 사형 빼고는 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 사형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약간 이혼에 좀 논쟁이 있었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보류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사형에 대한 그 이견이 있다는 말,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법 체계에서 사형을, 이게 이제 부당하든 합당하든 사형을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에 따라서 목숨을 아산한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희생으로 봐야 되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무기징역 갔다, 근데 이분은, 아니 만약에 20년 산다, 근데 이분은 살다가 나오셔야 되는데 형무사건으로
희생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은 없었는데 사형 판결에 대해서 그 당시 군법회의라든지 그러니까 민간인을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거문도에서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끌려와 가지고 그렇게 군법회의도 받으시고 했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군법회의라는 그 자체도 이제 좀 불법적이었고 그런 이제 그 민간인을 그렇게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그 자체도 다 그 지금 뭐 무죄 판결이 나신 분도 있잖아요. 무죄 판결도 나신 분도 지금 판례도 있고 한데 그거를 다시 지금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여순특별법에 제가 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일기에는 그런 이론이 상당히 있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 정리돼가지고 곧 아마 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시대상도 변했고 민주화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상에서 비추어 볼 때는 완전히 이제 그렇죠. 불법이죠. 예, 그러니까 사형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형을 살았으면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지만은 여수 사건을 들춰보면은 이제 지리산 들어가서 교전 중에서 죽은 사람이든지 뭐냐면은 한글을 이민 한글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그대로 정리가 됐는데 정식으로 군사재판 지금 우리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군사재판은 그때도 뭐냐 대법원에 뭐냐면 상소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했거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정리되니까 이제 구제가 됐죠. 이제 그거는 신속하게.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이 이제 나올 수밖에.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정황증고를 하신 분들은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군사재판은 늦게 접수했다더라도 그분은 빨리 가보니까 이제 그런 유족과는 형편상 문제가 오히려 제 걱정이지. 그렇죠. 그런 지금 제가 기준을 세웠어요. 소위원회. 객관적 증거, 뭐 공적 증거 있으면 빨리 가겠다. 서면으로 돌리겠다. 그 되면은 정말 난해한 거. 이거는 증거도 없고 정황 증거가 있는데 이걸 인정할 건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만 대면으로 가고 정말 명백한 거는 서면 돌리겠다. 그래서 서면도 지금 35건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의원들이 조금 이제 적응하다 보면 저는 50건, 100건 이렇게 돌려서 최대한 빨리빨리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가 있고 회장님 말씀하신 일반직 공무원 투입은 어떻겠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팀이 예전에 조사 한번 안 했는데 저희가 투입해서 아까 말씀 군법회의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대로 군법회의는 명확하기 때문에 나름의 뭐 심사서를 만들어서 서면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말씀대로 정황증거고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전문적 영역은 저희가 아무리 변명 투자해도 저희는 처리할 수 없어요. 저희가 결정권을 못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게 희생자를 가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가버리면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전문 조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우리 위상에 걸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아마 잘하면 좀 기대는 봅니다. 또 근데 또 기재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말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자를 신뢰 보고 내가 담을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막 궁금증이 있어서 그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소통을 하면 오해도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문제를 뭐 전번에 보고서 작성할 때도 이제 내가 그 가정한테도 소통 문제, 그다음 배단장한테도 아마 이런 걸 좀 우리 유족하고 전남도에서는 직원들이 내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굉장히 협력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좀 연락을 해줘. 그러면, 그건 이런 대로 시정하는 게 좋을 거다 하는 것도 조언할 수 있고, 또 뭐냐 하면은, 알아가지고 우리 유족들을 갖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하든지 그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불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문제되는 게 이제 국민과 불통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수시로 뭐냐면 좀 알릴 것은 내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고 지금 또 소위원회가 제일 밀접한 그러니까 담당이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기각되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희생자가 맞는데 예. 우리 법은 여수 관련 특수하게 지금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과거사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게 진화예요. 그래서 기각이 되면 솔직히 그냥 얘기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는 진화로 2,000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근데 이제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절대 기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물론 엉터리 전혀 유족도 아닌 사람이 뭐 배상을 바라보고 그런 장난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유족회는 그거 안 돼요. 그게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이 사건 내용상으로. 그리 되면은 문제는 시기상의 문제가 되니까 그 점은 뭐냐면 기각을 하지 말고 보류를 시켜가지고 진화위로 넘겨라. 그게 합리적일 진화로 거예요. 넘긴다고 그렇게 말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각되더라도 진화에 이제 넘기면 다시 한번 구제할 수 있으면 명예회복. 근데 이제 진화이기 진화이가 왜 문제되는 김강동이 문제로 지금 뭐냐면 진화이가 여순보다는 오히려 더 지금 꼬락서니가 이상이 돼 가니까 인식이 안 좋아요. 유족들에 대해서는. 그도 한국전쟁의 그 유족들은 지금 뭐냐면 치열하게 지금 뭐냐면 김강동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김강동 씨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뭐냐면은 그 누더기 법안이지만 진화입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지금 발언을 갖다가 굉장히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해서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길을 터줘야 되죠.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트자 그걸. 근데 기각 결정은 절대로 조금 너무 경솔하다 그런 걸 나가 진화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서.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족회에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아까 저희들이 부탁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우리 네. 그 이혼에 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그 법 개정 부분도 좀 도와주시고. 물론 그리고 우리 합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 부분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지고 있는 기재부나 이런 데도 한 번씩 좀 찾아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단장은 나를 보고 문제를 비대비를 하고 또 일을 하라고 뭐 국회는 또 걱정이 많아고 어떻게 지금 인천이 문제라고 그러고 팔을 가지고 있는 거 진짜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소위원회도 충분히 수차례 지금 아까 그 공적 증빙된 입법의 자료 같은 거 서면으로 인용을 하고 보통 우리 입장에 선언한 저희도 뭐 마음이 다 지역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에 그렇게 보냈는데 올 3월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아쉽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이 닫힙니다.